야하게 생겼네. 대령이 비웃으며 그녀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신임 소령쯤으로 보이는 여자에게 던진 말이었어요. 주변의 장교들은 헛웃음을 흘렸고 협력사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코트를 벗는 순간 웃던 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국방부 협력 간담회가 끝난 것은 저녁 7시 무렵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빠져나온 참석자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엘리베이터 앞에 섰고 누군가의 입에서 강남 어딘가의 고깃집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공식에서 비공식으로, 긴장에서 이완으로 빠르게 전환되었죠. 민현주는 그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그녀의 차림새는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손목에는 시계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평소 정복을 입을 때 차던 시계를 오늘은 일부러 빼두었기 때문이죠. 코트 안감이 움직일 때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가슴팍에 닿는 감촉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명찰도 직함도 최소화했습니다. 오늘의 현주는 어디서든 스쳐 지나가면 기억에 남지 않을 그런 인상이어야 했어요. 회식 장소는 강남역 인근의 단골 고깃집이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곳이었는데 룸이 넓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점이 이런 자리에 적합했어요. 현주가 도착했을 때 이미 테이블 중앙에는 삼겹살 몇 판이 지글거리고 있었고 그 옆으로 사업 추진 일정이라고 적힌 자료집이 아무렇게나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주는 테이블 말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그녀 역시 굳이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어요. 협력사 임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 2명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술을 따르고 있었고 군복 차림의 장교 몇 명이 그 술을 받아 마시며 허허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주의 시선이 협력사 임원 중 한 명에게 멈췄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목에 건 명찰에 최성훈이라는 이름과 군수업체 대표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예비역 소령 출신이라는 얘기가 간담회 자리에서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숙하게, 더 자연스럽게 군인들 틈에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이런 자리가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룸 한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 앵커가 군 조달 투명성 강화 방안이라는 자막과 함께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테이블에 앉은 몇 사람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특히 최성훈의 손가락이 술잔을 쥔 채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현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육군 대령 이영만이 들어서는 순간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자세가 일제히 바뀌었어요. 등을 펴고 고개를 숙이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굽신거렸죠. 50대 초반의 이영만은 그 반응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며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에는 군인 특유의 반듯함이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오만함이 서려 있었어요. 현주의 시선이 이영만의 손목에서 허리, 주머니로 이동했습니다. 손목에는 어두운 조명 아래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금색 시계가 있었고 허리띠 버클 역시 고급 브랜드의 것이었어요. 바지 뒷주머니에서 살짝 비어져 나온 휴대폰도 최신 기종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대령 월급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죠. 최성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영만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령님, 지난번 그 선물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는지. 이영만이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는.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선물.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이 자리의 성격을 보여주는 조각이었습니다. 이영만이 상석에 앉자마자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고급 세단 키였어요.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는 그 키를 아무렇지 않게 자료집 위에 툭 올려두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오늘 새로 온 사람 있나? 이영만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현주 쪽을 힐끗 쳐다보았고 옆에 앉은 장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 보좌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파견 나온 민 보좌관? 이영만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가 현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계약직이야? 아니면 군 쪽 파견? 신임 소령쯤 돼? 주변에서 어색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이영만은 그녀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직접 소주병을 들고 잔을 밀어붙였습니다. 신임이면 이런 자리에서 배워야지. 군대식 환영이야. 받아. 현주는 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이영만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아직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식당 알바로 보이는 20대 초반의 여성이 불판을 교체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뜨거운 판을 들어 올리는데 기름이 튀면서 손등에 화상을 입었어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이를 악물며 참으려 했습니다. 이영만이 그 모습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서비스가 이게 뭐야? 손님 앞에서 쇼를 하나? 목소리가 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알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불판이 흔들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누구도 이영만에게 한마디 하지 않았고 누구도 알바를 챙기지 않았어요. 최성우는 술잔만 만지작거렸고 장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불판에 고기만 뒤집었습니다. 현주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알바를 향해 건넨 말이었습니다. 현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수건을 집어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대주었어요. 알바의 눈에 놀라움과 감사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화상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지만 찬 수건이 닿자 조금은 진정되는 듯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알바가 작게 고개를 숙였고 현주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현주의 눈은 테이블 전체를 훑고 있었어요. 이영만의 폭언, 최성훈의 침묵, 장교들의 외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현주는 코트 안쪽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안감 속에 숨겨둔 계급장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차갑고 단단한 금속. 그것을 드러낼 때는 아직이 아니었습니다. 이영만은 다시 술잔을 들어 올리며 테이블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현주에게 닿았을 때 거기에는 불쾌함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신임처럼 보이는 여자가 자신의 술을 거부하고 알바를 챙기는 모습이 거슬렸던 거죠. 저기 민 보좌관인가 뭔가. 이영만이 손가락으로 현주를 가리켰습니다. 신임 소령이든 계약직이든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인지 알아? 선배들한테 배우는 자리야.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눈은 이영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이영만은 그 시선이 불편했는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사업 추진 일정 자료 위로 이영만의 차 키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최성훈이 슬쩍 밀어둔 것으로 보이는 고급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 모서리에 무언가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현주의 자리에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영만이 최성훈에게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최 사장, 다음 건도 잘 부탁해. 내가 아는 라인으로 해주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럼요, 대령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훈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눈빛에는 말보다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룸박 복도 어딘가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는 그 소리를 인지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헌병 감사 파견 책임자인 박준석 대령이 이 건물 어딘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박준석은 현주와 오래전부터 호흡을 맞춰온 사람이었죠. 오늘 밤 그는 동석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움직일 준비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영만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요즘 여군들은 왜 이렇게 건방져? 나 때는 말이야. 신임이면 무조건 3일은 선배 뒤치다꺼리만 했어. 지금은 뭐 성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다들 눈에 힘을 주고 다니더라고. 주변 장교들이 억지 웃음으로 맞장구 쳤습니다. 현주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각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고기 굽는 소리가 지글거렸습니다. 기름이 불판 위에서 튀어오르고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 소리 속에서 현주만이 홀로 냉정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테이블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영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에 비례해서 주변 사람들의 자세는 더욱 낮아졌어요. 협력사 임원들은 연신술을 따르며 비위를 맞췄고 장교들은 적당한 타이밍에 맞장구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진심이 없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나 때는 말이야. 이영만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현주는 그 첫마디만으로 무슨 이야기가 이어질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요즘 여군들은 왜 이렇게 건방져? 군대가 뭔지도 모르면서 권리만 찾아. 신세대 장교들도 마찬가지야. 몸으로 구르지 않고 머리로만 하려고 해. 그러니까 군대가 약해지는 거지. 이영만의 훈시가 길어졌습니다. 여군 장교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신세대가 얼마나 버릇없는지, 군대의 전통과 위계를 떠받들어야 한다는 말들이 끝없이 쏟아졌어요. 주변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고 최성훈을 비롯한 협력사 인사들은 억지 웃음으로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현주는 그 억지 웃음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누가 진심으로 동조하는지, 누가 어쩔 수 없이 따르는지. 최성훈의 굳은 미소, 옆자리 장교의 어색한 눈웃음,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피하는 다른 임원들. 나중에 이 얼굴들이 필요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영만의 시선이 다시 현주에게로 향했습니다. 야, 민보좌관. 손가락으로 현주를 가리키며 불렀습니다.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정확히 어디 소속이야? 현주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획단 소속입니다. 기획단? 거기 여자가 있었나? 이영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옆에 앉은 장교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귀띔했지만 이영만은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됐어, 됐어.
뭐 어디 소속이든 신임은 신임이지. 얼굴 보니까 딱 알겠네. 신임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를 확인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는 타입이었어요. 현주의 턱에 힘이 들어갔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영만이 직접 소주병을 들고 현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술잔을 탁 내려놓고 소주를 따르는 동작이 거칠었어요. 잔에서 술이 넘쳐 테이블볼을 적셨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받아. 원샷이 예의야. 현주는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차를 가져와서요. 차? 이영만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비웃음이 그의 얼굴 전체로 번졌어요. 여자라서 술 못하는 거야? 아니면 나랑 마시기 싫은 거야? 현주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 자기 앞에 놓인 빈잔에 따랐습니다. 소주 대신 맥주를 선택한 거였어요. 이영만이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맥주? 그게 술이야? 어휴, 요즘 것들은 진짜. 주변 협력사 인사들이 억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어요. 현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억누름의 대가였어요. 참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점점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식당 알바가 새 물수건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까 화상을 입었던 그 젊은 여자였어요. 손등에 밴드를 붙인 채 조심스럽게 테이블을 돌며 물수건을 교체하고 있었는데 이영만이 그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야, 아까 그 알바 아니야? 서비스가 왜 이래? 손 다쳤으면 다른 사람 보내지. 알바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죄송합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 타령은 매니저한테 해. 내가 왜 그런 걸 들어야 돼? 이영만의 목소리가 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알바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물수건을 쥔 손끝이 희끄무레해질 정도였죠. 주변 사람들은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고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현주의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현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구석에 놓인 얼음통에서 얼음 몇 조각을 집어 종이컵에 담았어요. 그리고 알바에게 다가갔습니다. 추우시죠? 손등에 이거 대고 계세요. 화상엔 차가운 게 좋아요. 얼음이 담긴 컵을 건넸습니다. 알바가 놀란 눈으로 현주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에 감사와 당혹감이 동시에 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가 작게 고개를 숙였고 현주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현주의 얼굴에서 미소는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자리로 돌아온 현주의 시선이 이영만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조명 아래서 금색 시계가 번쩍거렸어요. 그리고 테이블 한쪽에 아무렇게나 놓인 가죽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인카드 케이스처럼 보였는데 거기에 새겨진 로고가 익숙했어요. 최성훈의 회사 로고와 같았습니다. 이영만이 테이블 아래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이 살짝 보였는데 짧은 메시지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업무 톤의 문장들이었지만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영만은 빠르게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현주의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참는 것이 점점 몸의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리에서 한마디만 하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영만이 다시 현주를 향해 술잔을 밀었습니다. 아까 그 맥주가 술이야? 제대로 한 잔 해. 현주는 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마셨습니다. 이영만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입꼬리가 실룩거렸지만 더 이상 밀어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최성훈에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죠. 야, 최 사장. 이 차 어디 좋은 데 있어? 최성훈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프라이빗 룸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좋습니다. 이영만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어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현주는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참는다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비싼 일이었습니다. 2차 폐쇄된 공간. 상황이 더 진전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현주는 코트를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영만의 금색 시계가 마지막으로 조명 아래서 번쩍거렸어요. 그 빛이 눈에 남았습니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술이 더 돌자 이영만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훈시였어요. 군대의 전통, 위계의 중요성, 요즘 세대의 나약함. 그런 것들을 떠들어대던 목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방향을 바꿨습니다. 시선이 현주에게 고정되더니 말의 결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민 보좌관, 가만 보니까 얼굴이 괜찮네. 이영만이 술잔을 기울이며 현주를 훑어보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다시 위로. 천천히 품평하듯이. 그 시선 자체가 불쾌함을 넘어 모욕이었어요. 이런 얼굴이면 회식 자리에 데리고 다닐 맛은 나겠는데. 기획단에서 뭘 숨겨놨던 거야? 주변에서 낮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술잔을 급하게 들이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어요. 최성우는 코트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현주의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영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기운에 살짝 비틀거리면서 현주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현주의 옆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이영만의 어깨가 현주의 어깨에 닿을 정도였죠. 야, 왜 그렇게 딱딱해? 회식인데 좀 풀어. 이영만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현주가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빼려 하자 이영만의 손이 현주의 어깨 위에 올라왔어요. 툭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을 올려놓고 거기 머물렀어요. 2초, 3초.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현주의 어깨 근육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707에서 익힌 반사신경이 손목을 꺾으라고 팔을 비틀라고 외쳤지만 이성이 그것을 눌렀어요. 대령님, 손 치워주시죠. 현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경고였어요. 하지만 이영만은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주며 어깨를 눌렀어요. 왜? 선배가 친하게 해주는 건데. 신임이면 이런 거 배워야지. 그제야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이영만의 손이 현주의 턱선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검지로 턱 끝을 가볍게 들어올리듯 건드렸어요. 마치 물건을 확인하듯이. 야하게 생겼네. 그 한마디가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최성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기 앞에 술잔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옆자리 장교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는 척했고 협력사 임원 중 하나는 급하게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현주의 관자놀이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귀 뒤에서 두근거렸어요. 분노가 목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삼켰습니다.
삼키고 또 삼켰어요. 말이 군복의 품격을 만듭니다. 현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누른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이영만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음으로 바뀌었어요. 뭐, 품격? 야, 신임이 선배한테 훈계질이야?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소주병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룸 전체에 울렸어요. 요즘 여자들은 왜 이래? 선배가 좋게 말할 때 받아들여. 보좌관 말고 분위기 담당으로 온 줄 알았더니 분위기는 개뿔. 협력사 임원 중 한 명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침묵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현주는 그 웃음의 주인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그 얼굴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현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의미가 없었어요. 이 자리에서 말로 이길 수 없었고 이겨서도 안 됐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침묵하는 증인들이었고 그들은 이미 충분히 보고 있었어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최성훈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대령님, 2차 가시죠. 제가 아는 좋은 데가 있습니다. 이영만이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 어디? 프라이빗 룸이 있는 곳입니다. 조용하고 좋습니다. 이영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현주를 내려다보았어요. 야, 민 보좌관. 너도 가야지. 여군은 이런 자리에서 쓸모가 있어야 하는 거야. 알아?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어요. 이 차는 더 폐쇄된 공간이었습니다. 더 위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곧 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던 자료들을 누군가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주의 눈에 고급 봉투가 들어왔어요. 최성훈이 슬쩍 자기 가방에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봉투에 찍힌 도장 자국이 조명 아래서 잠깐 빛났어요. 복도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룸 안의 텁텁한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온도였어요. 현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속까지 차가운 공기가 파고들었죠. 휴대폰을 꺼내 박준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동, 대기 유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성훈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타시죠. 이영만이 먼저 올라탔고 나머지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현주도 맨 뒤에 올라탔어요. 차 안에서 이영만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민 보좌관. 옆에 앉아. 현주는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싫으면 말을 해야지. 왜 맨날 삐쳐 있어? 이영만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주변에서 또 억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현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턱선에 닿았던 그 손가락의 감촉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불쾌함이 피부 아래에서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그것을 삼켰어요. 선은 이미 넘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2차로 이동하기 전 계산과 정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335 룸 밖으로 나와 복도에 서 있었어요.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누군가는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현주는 복도 한쪽에 서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이영만이 다가왔습니다. 술기운에 발걸음이 약간 흔들렸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해 보였어요. 취한 척하면서 정신은 멀쩡한 사람 특유의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야, 민 보좌관.
이영만이 현주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복도가 좁아서 피할 공간이 없었어요. 벽과 이영만 사이에 현주가 끼인 형국이 되었습니다. 아까 너무 쌀쌀맞게 굴었네. 내가 기분 나쁘게 한 거 있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전혀 부드럽지 않았어요. 현주는 한 발 옆으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영만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지마. 얘기 좀 하자. 이영만의 손이 현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은 건 아니었지만 거기서 빠져나가기 어려운 정도의 힘이 느껴졌어요. 현주의 근육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대령님, 손 놓으시죠. 왜? 내가 챙겨주려는 건데. 이영만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불쾌함을 넘어 위협으로 느껴졌어요. 신임은 선배가 챙겨줘야 나중에 편하게 군 생활해. 알아?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영만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그 시선이 차가웠지만 이영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리 지켜주세요. 현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고였어요. 하지만 이영만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거리? 무슨 거리? 야, 요즘 것들은 왜 이렇게 예민해? 이영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몇 명이 이쪽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영만의 손이 현주의 팔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손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주의 뺨 쪽으로. 감히? 이영만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현주의 뺨을 툭툭 쳤어요. 가볍게 하지만 분명한 힘을 담아서 마치 아랫사람을 훈계하듯 물건을 확인하듯. 야, 너 내가 우스워? 현주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707에서 수천 번 반복했던 훈련이 몸 전체를 관통했어요. 어깨와 팔의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려 했습니다. 손목을 잡아 비틀고 팔을 꺾어 제압하는 동작이 신경 끝에서 튀어나오려 했어요. 현주는 숨을 짧게 들이마셨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이성이 본능을 눌렀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주먹을 쥐지 않았어요. 대신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영만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손 치우세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거기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결기가 있었어요. 이영만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현주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어요. 뭐야, 무섭게 쳐다보네. 교육이야, 교육. 선배가 후배 가르치는 건데 왜 이래? 이영만이 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는 척했고 누군가는 아예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어요. 최성우는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이쪽을 힐끗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영만의 행동을 묵인하고 있었어요. 현주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뺨에 닿았던 손바닥의 감촉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모욕감이 피부 아래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었어요. 현주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빠르게 입력했어요. 그리고 코트 자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 술자리에서 튄 술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것도 증거였습니다. 세탁하지 않을 거였어요. 이영만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야, 민 보좌관. 2차 가면 분위기 좀 풀어. 계속 이러면 재미없잖아.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성훈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차 준비됐습니다. 가시죠. 이영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현주를 한 번 더 훑어보며 말했어요. 야, 너도 타. 도망가지 말고. 현주는 그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였어요. 사람들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밤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아까 이영만의 손이 닿았던 그 자리가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불쾌함과 분노가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어요. 하지만 현주는 그것을 삼켰습니다. 복도 끝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박준석이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절대 먼저 다가오지 않았어요. 현주의 판단을 존중하고 신호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현주는 그에게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직 아니다. 조금 더. 박준석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물러났어요.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맨 뒤에 올라탔어요. 좁은 차 안에서 이영만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차에서는 좀 웃어. 왜 맨날 그렇게 무표정이야? 현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충분했습니다. 기록할 것은 기록했고 선은 명확하게 넘어졌어요. 남은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2차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영만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아까 그거 진짜 재미없었어. 신임이 왜 그렇게 뻣뻣해? 이영만이 현주 쪽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술기운에 혀가 약간 꼬였지만 비아냥거리는 톤은 여전했습니다.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이 차에서는 좀 풀어.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술집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수수했지만 내부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조명은 붉은 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고 복도 양쪽으로 프라이빗 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최성훈이 앞장서서 가장 안쪽 방으로 안내했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룸이 나타났습니다. 벽에는 방음제가 덧대어져 있었어요. 밖에서는 이 안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였습니다. 현주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찰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영만이 상석에 앉자마자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최성훈이 재빨리 술을 따랐고 다른 사람들도 자리를 잡았어요. 현주는 가장 구석진 곳에 앉았습니다. 이영만이 최성훈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야, 최 사장. 저번에 말했던 그거는 어떻게 됐어? 진행 중입니다, 대령님. 다음 주쯤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 잘 되면 내가 그쪽 라인은 알아서 잡아줄게. 최성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의 귀에 그 단어가 걸렸어요. 라인. 아까 1차에서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이영만이 갑자기 옆자리 협력사 임원에게 물었어요. 야, 저번에 그 선물 있잖아. 반응이 어땠어?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았습니다. 다음 건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선물. 또 그 단어였어요. 현주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주의 시선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한 장교에게 멈췄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소령이었습니다. 1차부터 계속 자리를 함께했지만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영만이 현주에게 막말을 할 때도 뺨을 칠 때도 그는 그저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선은 항상 테이블 위에 고정되어 있었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법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영만이 떠들어대는 동안 그는 조용히 술만 마셨어요. 가끔 입꼬리를 올려 웃는 신용을 했지만 그 웃음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그 얼굴을 유심히 보았어요. 불편한 기색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불편함을 삼키고 있었어요. 입을 다물고 시선을 피하고 존재감을 지우면서 저 사람도 알고 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건지 말하지 않기로 한 건지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어요. 침묵은 묵인이었고 무기는 동조였습니다. 현주는 그 소령의 얼굴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나중에 필요해질 수도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영만이 술을 연거푸 마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여기 다 내 밑이야. 알아? 내가 말하면 다 되는 거야. 최성훈이 웃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술병을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현주는 그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성훈도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술을 따르고 고개를 숙이고 비위를 맞췄어요. 이게 이 자리의 규칙이었습니다. 불편해도 웃어야 하고 싫어도 따라야 하고 잘못인 줄 알아도 말하면 안 되는 것. 그때 알바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새 술병을 가져온 거였어요. 이영만이 그녀를 보고 손짓했습니다. 야, 여기 빈 병 좀 치워. 알바가 조심스럽게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빈 병들을 모아 쟁반에 올리는데 손이 미끄러져 병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그 정적 속에서 유리 조각 구르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영만이 알바를 노려보았습니다. 아, 진짜. 뭘 하는 거야? 알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허둥지둥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그저 술잔만 만지작거리거나 휴대폰을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현주의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어요. 일어나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너무 자주 나서면 의심을 살 수 있었어요. 유리 조각을 치우고 알바가 나가자 테이블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현주는 휴대폰을 꺼내 박준석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증거 포인트 확보됨. 대기 유지.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영만이 술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야, 다 내 밑이야. 내가 말하면 다 되는 거야. 같은 말이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더 이상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침묵하는 소령, 웃으면서 떠는 최성훈, 시선을 피하는 장교들, 고개를 숙인 협력사 임원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영만을 만들었어요. 그 침묵이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개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였어요. 프라이빗 룸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영만이 조명 리모컨을 집어들더니 불빛을 더 어둡게 낮췄어요. 붉은 조명이 더 짙어지면서 사람들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 대신 양주병을 가리켰어요. 야, 이제 제대로 마시자. 소주는 질렸어.
최성훈이 재빨리 양주병을 열었습니다. 얼음잔에 술을 따르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잔을 내밀었고 분위기가 한층 더 농밀해졌습니다. 현주는 구석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문이 닫힌 후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의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느낌이었어요. 방음제가 덧대어진 벽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밖에서는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영만이 현주를 향해 잔을 들어 올렸어요. 야, 민보좌관. 건배사 해봐. 현주는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영만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선배가 시키면 하는 거야. 건배사.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현주에게로 쏠렸어요.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현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이영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그게 건배사야? 재미없게. 주변에서 어색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현주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내려놓고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영만이 술을 한 잔 비우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짧게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영만의 대답은 또렷했습니다. 응, 내일 처리해. 알았어. 통화는 30초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이영만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최성훈에게 말했어요. 야, 그건 내일 마무리되니까 신경 써. 알겠습니다, 대령님. 최성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주는 그 대화를 귀에 담았어요. 그 건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통화 시간과 맥락은 기억해 두었습니다. 이영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돌아 현주 쪽으로 걸어왔어요. 술기운에 발걸음이 약간 흔들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야, 거기 혼자 앉아있으면 재미없잖아. 이리 와. 현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편합니다. 이영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편하긴 뭐가 편해? 선배가 오라면 오는 거야. 그리고 손을 뻗어 현주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현주가 몸을 옆으로 빼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영만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경고? 야, 신임이 선배한테 경고를 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최성훈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령님, 술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영만이 손을 저었어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다시 현주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너 어디서 굴러왔냐? 기획단? 기획단에서 이런 건방진 게 나와?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영만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 같았습니다. 규칙적이고 단단한 발소리. 군화 소리였어요. 현주만이 그 소리를 알아챘습니다. 박준석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직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가까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영만은 그 소리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술기운에 취해 자기 말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야, 눈에 힘 빼. 선배 앞에서 그게 뭐야? 현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지금 필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코트 단추에 손이 갔어요. 가만히 만졌습니다. 아직 벗을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곧이었습니다. 룸안의 음악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누군가 리모컨을 만졌는지 볼륨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틈으로 룸 밖의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현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아챘습니다. 최성훈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어요. 뭐지? 저 소리. 이영만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밖에 누가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주는 코트 단추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였어요. 현주는 이영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거기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결기가 있었습니다. 이영만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사과? 야, 지금 나한테 사과하라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이영만은 현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신임이 선배한테 사과를 요구해? 아, 진짜 웃기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영만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영만의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술기운과 분노가 뒤섞여 광대뼈가 실룩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발 다가서며 손을 뻗었어요. 현주의 뺨 쪽으로. 아까 복도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건드리려는 동작이었습니다. 현주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이제부터 규정대로 갑니다. 그 한마디가 룸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이영만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느낌을 무시하려 했어요. 애써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규정? 무슨 규정? 야,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기색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 멀리서. 처음에는 희미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시작된 듯한 그 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쿵. 한 발. 규칙적이고 단단한 발소리였습니다. 군화가 바닥을 울리는 소리.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며 룸 쪽으로 다가왔어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최성훈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잔이 탁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침묵하던 소령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녁 내내 시선을 피하던 그가 처음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협력사 임원들도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넥타이를 고쳐 매려다 손이 떨려 포기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쿵, 쿵, 쿵.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군화 소리가 복도를 울리고 있었어요. 룸 안에 깔려있던 음악 소리가 어느새 작아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볼륨을 낮춘 건지 아니면 모두의 신경이 밖으로 쏠려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밖의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린다는 거였습니다. 무전기 노이즈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방음제 너머로 스며드는 듯한 그 소리. 치직. 그리고 짧은 교신이 끊어지듯 들렸습니다. 진입준비 대기.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 한마디가 룸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영만이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뭐야, 저 소리밖에 누가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성우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이영만이 애써 허세를 부렸습니다. 뭐야, 다들 왜 그래?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오만함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발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그 몇 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룸 안의 모든 사람이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 작은 금소금이 정적을 찢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박준석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50대 초반의 그는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룸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헌병 완장을 찬 군인 2명이 그 뒤에 서 있었어요. 그들의 자세는 난입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와 분리를 위한 정확하고 절제된 진입 자세였어요. 이영만이 휘청거리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헌병이 왜 여기 와?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방금 전까지의 허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박준석은 이영만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주에게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공손하게 건넸습니다. 절차 문서와 신분 확인 서류였어요. 현주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석이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현주는 서류를 확인한 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코트 단추에 손을 가져갔어요. 첫 번째 단추를 풀었습니다. 천이 스치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룸 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단추를 풀었습니다. 이영만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현주의 손이 세 번째 단추로 향했습니다. 코트 안쪽에서 무언가가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진실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현주가 코트를 벗었습니다. 천이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룸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단추가 풀리고 어깨에서 코트가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 아래로 정복이 드러났어요.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붉은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투스타, 소장 계급장이었어요. 공간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영만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계급장과 현주의 얼굴을 번갈아 오갔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준석이 현주에게 공식적으로 경례했습니다. 단장님, 그 한마디가 룸 안을 꿰뚫었어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고쳤습니다. 최성우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다가 그 자세 그대로 멈췄어요. 침묵하던 소령은 고개를 푹 숙였고 협력사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각자의 무릎만 내려다보았습니다. 현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전력혁신기획단 단장 민현주입니다. 목소리가 룸 전체에 울렸어요. 낮지만 단단한 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까까지 민 보좌관이라 불리며 무시당하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었습니다. 이영만의 다리가 풀렸어요. 한 발 뒤로 물러서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술잔이 넘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울렸지만
아무도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영만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몰랐습니까? 뭘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이영만이 허둥지둥 자세를 바로잡으려 했어요. 등을 펴고 손을 모으고 하지만 술기운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현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몰랐다는 건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이영만을 꿰뚫었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어요. 현주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뺨을 가리켰어요. 아까 이영만의 손이 닿았던 그 자리. 방금 이건 계급 문제가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기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어요.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정리했습니다. 이영만이 애처롭게 손을 저었어요. 그건 장난이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해? 알았으면 안 그랬겠습니까? 현주의 물음에 이영만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몰랐으니까 그런 거잖습니까? 상대가 누군지 모르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잖습니까? 이영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반박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행동이 그 말 한마디로 정리되어 버렸어요. 박준석이 헌병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2명의 헌병이 이영만 쪽으로 다가갔어요. 이영만 대령, 관등 성명 확인합니다. 박준석의 목소리가 사무적으로 울렸습니다. 현재로서 품위 유지 위반 및 직무 관련 의혹으로 분리 조치됩니다. 추후 헌병 감사에서 상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영만은 저항하지 못했어요.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 헌병 사이에 선 그의 모습은 방금 전까지 테이블을 지배하던 그 대령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깨가 축 처졌고 고개가 떨구어졌습니다. 현주는 이영만에게서 시선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성훈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로 세게. 아까 이영만에게 술을 따르며 웃던 그 여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침묵하던 소령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협력사 임원 중 한 명은 넥타이를 풀다가 멈췄고 다른 한 명은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동요를 감추려 했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현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관등 성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에 테이블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모두 보셨습니다. 침묵도 기록됩니다. 최성훈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다물었습니다. 현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박준석이 헌병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관등 성명 확인 및 연락처 수집. 추후 소환 조사 예정임을 고지하라. 헌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하나씩 이름과 소속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사람도 있었고 거의 속삭이듯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현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정리로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영만이 헌병들에게 이끌려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을 나서기 직전 그가 고개를 돌려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이영만이 사라진 룸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거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개인의 오만이 드러났지만 그 뒤에 연결된 것들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현주는 코트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헌병 감사가 공식적으로 착수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품위 유지 위반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헌병단 조사실. 박준석이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영만의 통화 기록, 결제 내역, 그리고 관련자 진술서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습니다. 박준석이 현주에게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주가 보고서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무연계 비위 의혹으로 조사 범위 확대 필요. 통화 기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영만 대령의 휴대폰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특정 업체와의 통화가 비정상적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그 업체 이름이. 박준석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최성훈, 군수업체 대표, 예비역 소령입니다. 현주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회식 자리에서 봤던 그 남자, 이영만에게 술을 따르며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이영만 대령 명의의 카드로 고가의 물품들이 결제되었는데 그 결제처가 대부분 최성훈의 회사와 연결된 곳이었어요. 박준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합니다. 군수 조달 계약 기록인데 최성훈의 회사가 지난 2년 동안 수주한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들의 승인 라인에 이영만이 있었군요. 현주가 말을 끊었어요. 박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결제자는 아니지만 추천 의견을 낸 기록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건에서요. 현주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어요. 숫자들과 날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들이었습니다. 선물의 실체가 이거였군요. 현주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회식 자리에서 들었던 그 단어. 선물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박준석이 말을 이었어요. 이영만 대령은 조사에서 계속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냥 업무적으로 추천 의견을 낸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기록이 그걸 부정합니다. 최성훈 쪽은요? 자산 동결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사 서류 압수도 진행 중이에요. 거기서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현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며칠째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개인의 실수로 축소하면 안 됩니다. 현주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건 소규모 카르텔입니다. 이영만 혼자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연결된 사람들, 침묵한 사람들, 그리고 이익을 나눠 가진 사람들. 전부 조사해야 합니다. 박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 결의가 스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박준석은 서류를 정리하며 잠시 멈칫했어요.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현주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박준석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상관의 비리를 알았는데 막지 못했어요. 증거가 부족했고 저도 겁이 났습니다. 결국 그 상관은 승진했고 저는 좌천됐죠. 현주는 말없이 박준석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이후로 계속 후회했습니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박준석이 현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준석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현주가 짧게 말했어요. 박준석이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영만의 진술은 계속 엇갈렸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강요받았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관행이었다고 했어요. 변명이 바뀔 때마다 그의 신뢰성은 무너져 갔습니다. 최성훈의 회사에서 압수한 서류들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비자금 장부, 접대비 내역, 그리고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금품 목록. 이영만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름들도 있었어요. 사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군 고위 장교 비위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그 기사에는 회식 자리에서의 폭언과 폭력이 수사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 기사를 읽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뺨을 맞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분노, 그때의 굴욕. 하지만 그녀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기록하고 기다리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선택이 여기까지 왔어요. 박준석이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단장님, 최성훈 측 변호사가 접촉해 왔습니다. 합의를 원한다고요. 현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박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현주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어요. 군 조직을 살리려면 썩은 곳을 도려내야 했습니다. 현주는 펜을 들어보고서에 서명했어요. 계속합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어요. 셔터음이 방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노트북과 녹음기를 꺼내 들고 발표를 기다렸어요. 현주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검은 정복을 입은 그녀의 어깨에는 투스타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간의 피로가 눈가에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브리핑룸을 둘러보았어요.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현주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헌병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명료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목소리였어요. 이번 사건은 육군 대령 이영만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직무 연계 비리가 확인되었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렸습니다. 이영만 대령은 지난 2년간 특정 군수업체에 조달 계약 추천 의견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 최성훈은 예비역 소령 출신으로 군 인맥을 이용해
부정수주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주가 잠시 멈췄어요. 플래시가 또 터졌습니다. 이영만 대령은 보직해임 및 징계 조치되었으며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으로 이첩될 예정입니다. 최성우는 관련 조달 및 납품 라인에서 배제되었고 현재 수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단장님, 이번 사건의 시작이 회식 자리에서의 폭력이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현주가 그 기자를 바라보았어요. 사실입니다. 당시 저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였고 이영만 대령은 저를 하급자로 착각하여 폭언과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그것이 조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어요.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주가 말을 이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침묵하고 방관한 인원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후속 징계 및 교육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침묵도 책임입니다. 그 한마디가 브리핑룸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현주는 마이크 앞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존중은 계급 위에 존재합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조직 내 회식 문화 개선, 감사 강화, 그리고 관련 교육이 확대될 것입니다. 현주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상입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현주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어요. 단상에서 내려와 브리핑룸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박준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대령도 수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으로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박준석이 물었어요. 아직요. 그럼 제가 아는 조용한 식당이 있는데 가시겠습니까? 현주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식당은 국방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작고 조용한 고깃집이었습니다. 테이블이 몇 개 없어서 손님도 적었어요. 현주와 박준석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불판 위에 고기가 올라갔어요. 지글거리는 소리가 테이블 위를 채웠습니다. 현주가 젓가락을 들어 고기를 뒤집었어요. 그 동작을 보며 박준석이 말했습니다. 그날도 고깃집이었죠.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날도 이렇게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그런데 굽다 말았죠. 박준석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오늘은 끝까지 굽겠습니다. 현주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고기가 익었어요. 현주가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단순한 한 끼 식사였지만 그 맛이 유난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령. 현주가 말했어요. 이번 일 혼자서는 못했을 겁니다. 박준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래된 빚을 갚은 기분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기를 구우며 식사를 이어갔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식당 안까지 스며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현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짧은 알림음이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자 제보 알림이 떠 있었어요. 익명의 발신자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비슷한 건이 더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주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박준석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현주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현주는 검은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깃을 세웠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나서며 현주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계급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계급을 만든다는 것을. 현주는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싸움은 계속될 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계급이 높다고, 힘이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나요? 참고 넘겼던 순간들,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존중은 계급 위에 존재한다는 말, 오래 기억해 주세요. 사연의 고백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